무슨 말인지 됐니? 이렇게. 그래서 x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야? 36 더하기 16이니까 52명 되겠네요. 다음 78번. 괜찮아. 어차피 뒤에 또 같은 수업 있어서 앞에 못 찍힌 건 그거 보면 돼. 알지? 앞에 근데 뭐 별 몇 개 안 했어. 그 중에 봐야 되는 거 얘밖에 없을 것 같은데? 74번? 74번이요. 앱. 74번 틀린 사람 없죠. 그거 보면 돼. 내가 바로 뒤에다 수업 해줄 거야, 알겠지? 그럼 78번. 자, GNA 동아리에서 회비가 남았대. 그랬을 때 회비를 다 동아리 원들에게 다시 다 돌려줄 거래. 돈을 한 사람당 8,000원씩 주면 21,000원이 부족하고 한 사람에게 6,000원씩 주면 3,000원이 남는데 이때 한 사람에게 7,000원씩 주면 얼마가 부족한지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X로 둬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모르는 게 뭐야? 지금 문제를 딱 봤을 때 모르고 있는 게 뭘까? 얼마가 부족한가?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얼마가 부족한지도 맞아요. 회비요. 회비가 그러니까 얼마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사람에게 7,000원씩 주면 얼마가 부족한가? 제일 중요한 게 빠졌는데? 그렇죠. 회원수가 모르죠. 회원수가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면 회원수에 따라서 돈을 나눌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회원수를 X라고 한 번 더 보는 거지. 그랬을 때 동아리 회원수한테 첫 번째로 몇천 원씩 줬대? 8,000원씩 회원들한테 줬더니 얼마가 부족하대? 21,000원이 부족하대. 이렇게. 됐어? 무슨 말인지 됐나? 네. 야, 미안, 21,000원이 부족한 거 빼야죠. 그죠? 8,000원씩 줬다니까. 우리는 지금 그 회비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이 회비를 구하러 갈 거야. 얘한테 8,000원씩 줬더니 21,000원이 부족하다는 건 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번에 6,000원씩 주면 얼마씩 남는데? 3,000원씩 남는데 6,000원씩 줬을 때는요 3,000원이 남는데 그럼 이 회비 서로 어떤 거야? 같은 회비 아니야? 결국엔 똑같은 회비 아닌가? 똑같은 회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얘를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고 얘를 이렇게 넘겨서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얼마야? 2,000X. 2,000X는 24,000원이 되면서 이때 회원수가 몇 명이라는 걸 알아? 12. 그렇지. 12명이라는 거 알아냈습니다. 회원수가 12명이에요. 근데 원하는 건 회원수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7,000원씩 남겨주면 얼마가 부족한지 쓰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 일단은 회비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지. 그럼 이 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럼 우리는 회비가 얼마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요. 얼마예요? 12 넣으면 72,000원 더하기 3,000원이니까 75,000원이에요. 총 회비는 75,000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랬을 때 이번엔 7,000원씩 12명에게 나눠줄 거래. 7,000원씩 12명에게 나눠주면 얼마야? 얼마가 필요해? 7,000원씩 12명에게 나눠주면 84,000원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나눠주려면. 근데 우리 회비는 얘밖에 이거밖에 없거든. 얼마 차이나? 그렇지. 9,000원이 부족한 거죠. 다음 79번. 자 봅시다. 강당의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7명씩 앉으면 13명의 학생이 앉지 못하고 한 의자에 10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가 하나 남는다 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하세요. 의자의 객수를 X라고 할 때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잘 봐. 자 의자 수를 뭐라고 둔다고? X라고 하고 내가 이제 학생 수에 관련된 거를 쓸 겁니다. 학생 수에 관련된 걸 쓸 거야. 근데 첫 번째 7명씩 앉으면 몇 명이 남는데? 13명이 남는데 그러니까 7명씩 앉으면 의자에 7명씩 앉으면 몇 명이 남는다고? 13명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0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는 하나가 남는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 또 이거야. 자 의자가 이렇게 또 있을 거 아니야. 의자가 분명히 또 있어요. 근데 의자의 개수는 총 몇 개야? X개예요. 의자의 개수는 X개입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를 봤을 때 한 명당 한 의자에 몇 명씩 앉는데? 10명씩 앉는데 10명씩. 얼마씩 앉을 겁니다. 그랬을 때 완전히 빈 의자가 뭘 한다고? 하나 남는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완전히 빈 의자, 얘는 이제 완전히 비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 의자에는 몇 명이 앉아야 된대?
그러니까 여기 3명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지. 그럼 앞에 의자 몇 명 앉았다는 거야? 마지막 전에는? 10명 이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10명씩 앉은 이 의자의 수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10x x 마이너스 2. 그렇지. x-2개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왜? 전체 x개에서 몇 개를 뺀 거야? 2개 뺐잖아요. 2개 의자 뺐으니까 이 2개 의자 뺀 나머지 의자는 다 몇 명씩 앉은 거야? 10명씩 앉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10명씩 x-2개의 의자에 앉았어. 그리고 마지막 인원이 몇 명 남았어? 3명 남았잖아요. 그죠? 거기다 그냥 플러스 3만 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됐어? 10명씩 앉은 의자가 x-2개가 있고 그거 다 앉은 다음에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았으니까 그 인원수 그냥 플러스 3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 학생수랑 이 학생수는 서로 어때? 같은 거죠. 이 1번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라는 건 이런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x의 의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x를 구하라는 거죠. 방정식 풉시다. 그럼 7x 플러스 13은 얘 전개하면 10x 마이너스 20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7이 될 거고요. 얘 1로 넘기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3x고 얘 1로 넘기면 얼마야? 마이너스 30. 따라서 x는 얼마야? 따라서 의자의 개수는 10개입니다. 그때 원하는 학생의 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몇 명이야? 83명. 다음 80번. 졸리면 물을 마셔. 일어나서 듣던가. 80번 대표 문제네요. 81번인가요? 81번으로 할게. 자, 봅시다. 자, 제주도의 어느 해안도로의 두 지점 A, B 사이를 자동차를 타고 왕복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갈 때는 시속 30, 올 때는 시속 50km 갔더니 총 2시간 40분이 걸렸다. 그러면 뭐 이런 건가?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까지 있는데 갈 때는요 시속 몇 킬로? 30km로 달렸고요. 올 때는 시속 몇 킬로로 달렸냐면 50km를 이렇게 달렸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왕복의 거리가 총 얼마 몇 분이 걸렸다고? 2시간? 40분이 이렇게 걸렸다라는 거 아닌가? 됐니?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딱 봐도 이 문제는 거속식 문제네요. 그럼 뭐에 대한 식을 쓸 수 있냐? 자, 모르는 게 뭐죠? 그렇죠. 거리를 몰라요.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 X라고 한번 더 볼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 시간을 더하면 2시간 40분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고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구해봅시다. 시간 어떻게 구하죠? 속력분의 거리. 이 속력 갈 때 속력 얼마? 30분의 X. 이게 갈 때 걸린 시간이고 올 때 걸린 시간도 구해봅시다. 50분의 X. 이 둘을 더한 시간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2시간 40분이 되어야 된다고? 그럼 2시간 40분 뭐라고 표현해야죠? 60분의 160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됐니? 얘는 뭐 해줘야 돼? 통분해야죠. 뭘로 통분할래? 300? 300으로 통분하면 되겠네요. 얼마? 150 안 돼요, 150. 150 되나요? 네. 얘 안 되잖아요. 300으로 해야죠. 10x 플러스 6x는 300이면 5니까 얼마? 900인가요? 800 아니에요? 800인가요? 800이네요. 둘 더하면 16x는 800이 되면서 x는 얼마? 50이 되겠네요. 50. 따라서 몇 킬로? 50킬로. 그랬을 때 시속 30킬로로 갈 때 걸린 시간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몇 분이죠? 시간이면? 3분의 50시간이면 3분의 5시간이면은 30분의 50이니까 60분의 100이네요. 그럼 100분이네. 1시간? 40분 걸린 거겠죠. 다음 82번. 자, 두 지점 사이 AB 거리는 200km입니다. 자동차로 A지점에서 출발해서 시속 60km로 가다가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중간에 80km로 바꿨대요. 그랬을 때 B점까지 총 3시간이 걸렸다고. A에서 B까지 움직일 건데
AB 총 거리가 얼마냐면 200km입니다. 그랬을 때 A 지점에서 처음 출발했을 때 몇 킬로로 갔냐면 시속 60km로 움직였대. 근데 중간에 여기서 뭔가 늦을 것 같아가지고 시속을 바꿨네요. 여기서 다시 몇 킬로로 움직였냐면 80km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총 3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거리가 궁금한 거니까 이때 60km로 간 거리, 즉 이만큼의 거리가 궁금하대. 그럼 난 여기를 만약에 x라고 두면, 이 거리를 x라고 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뭐라고 둘 수 있을까? 200-x라고 둘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이 3시간 가지고 문제를 써야 돼. 당연히 거속시에 대한 문제겠죠.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건 이때 걸린 시간 더하기 이때 걸린 시간이 총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3시간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니까 써보면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시간이 얼마냐? 속력분의 거리 60분의 x시간만큼 간 거고, 이때 여기서 속력을 바꿔서 80km로 움직였고요. 그때 움직인 거리는 200-x니까 80분의 200-x시간만큼 갔을 때 얘네 둘이 간 시간을 합치면 몇 시간이 나와야 된다고? 3시간. 3시간이 써야 되는 거죠. 됐니? 뭐 해줘야 돼? 통분. 뭘로 할래? 240? 240? 양변에 240 곱하면 4x 플러스 3의 200-x에 720 이렇게 되겠네. 전개해주면 600-3x는 720이 될 거고요. 둘이 계산하면 얼마? x. 넘기면 120. 따라서 우리가 말한 이 60km로 간 거리는 얼마라는 거야? 120km라는 거죠. 다음 83번.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땐 시속 4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3km가 더 긴 다른 등산로를 시속 2km로 걸어서 내려와서 총 6시간이 걸렸다. 어떤 산이 이렇게 있나 보죠. 그래서 얘가 일로 올라갔어. 그래서 올라갈 때 몇 킬로로 걸었냐면 4km로 내려왔는데 다른 등산로 내려올 때는 뭐 이런 등산로가 있었나 봐. 그럼 이런 등산로를 몇 킬로로 내려왔냐면 2km로 속력 2km로 내려서 걸어왔대. 근데 이 길보다 몇 킬로 더 기냐면 3km 더 길대.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올라가는 이 길의 거리를 x라고 둔다면 이 내려오는 이 거리를 뭐라고 둘 수 있을까? 응? 뭐라고 둬야 돼? 문제 읽고 있는 거 맞지? 내가 올라가는 이 등산로의 거리를 x라고 두면 내려오는 등산로의 거리를 뭐라고 둬야 돼? x 플러스 3이죠. 왜? 얘가 더 3km 더 길다며. 됐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걸렸을 때 얘를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총 6시간이 걸렸대. 그럼 얘는 이제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했을 때 6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마찬가지로 거속시를 좀 쓰고 시작하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서 올라갈 때 속력 4 거리 x 따라서 4분의 x 내려올 때 속력 2 거리 x 플러스 3 이 둘의 시간을 더했을 때 몇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냐면 6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통분하면 양변에 4 곱하면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에 얼마? 24가 될 거고 분배해주면 x 플러스 2x 플러스 6은 24가 되면서 3x는 넘기면 18이 되면서 x가 얼마다? 6이다. 따라서 올라간 거리는 몇 킬로다? 6킬로다. 84번. 집에서 도서관에 갈 때 분속 90m로 걸어갔고 도서관에서 30분 동안 책을 고른 다음에 다시 집으로 올 때는 다른 길로 120m로 뛰어왔대. 그랬더니 총 1시간 40분이 걸렸대.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랑 도서관에서 집까지 온 거리의 합이 7,500km일 때 집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는 몇 분인지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뭐 이런 건가? 여기가 집이고요. 여기가 도서관입니다. 근데 집에서 도서관에 갈 때는
분속 90m로 갔고요. 도서관에서 집으로 올 때는 다른 길로 왔대요. 다른 길로 왔대. 뭐 이 길이 아니라 뭐 다른 요런 길로 왔나 보죠. 뭐 이런 길로 왔나 봐. 이렇게 해서 왔나 봐. 근데 이때는 몇 킬로로 왔냐면 분속 120m로 왔대요. 그랬더니 총 1시간 40분이 걸렸대.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와 도서관에서 집까지 온 거리 합이 107.5km다. 그럼 여기서 내가 쓰고 싶은 건 이거야. 너네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만약에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x라고 둔다고 하면 도서관에서 집까지 오는 요 길 있잖아. 이 길은 서로 다른 거라며. 그지? 그럼 이 길을 뭐라고 둘 수 있을까?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왜? 전체가 7.5니? 전체가 7.5에서 얘를 빼야 이만큼 아니야? 7.5 마이너스 x. 그렇죠. 7.5 마이너스 x죠. 7.5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만큼 간 거 빼야 7.5 아니겠어? 그지? 둘이 더해야 7.5 나와야 되니까. 그럼 그랬을 때 집에서 도서관에서 집까지 왕복한 시간이 얼마래? 한 40분. 근데 그 중에 이 1시간 40분 안에는 뭐도 포함이냐면 30분 동안 너네가 책을 고른 것도 윤서야. 30분 동안 책을 고른 것도 포함입니다. 그럼 완벽하게 너네가 왔다 갔다 한 시간만 몇 분이야? 그렇지. 그냥 움직인 시간은 1시간? 1시간 10분이야. 움직인 시간은 1시간 10분이야. 그래서 우리 움직인 시간만 따져줄 겁니다. 그럼 너네 집에서 도서관까지 움직인 시간을 따져주라고 하면 거속시를 또 써야겠죠. 거속시를 쓰면 속력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갈 때는 90m에서 간 미터 얼마? x미터겠죠. 올 때는 120의 속력으로 몇 미터를 움직인 거야? 얼만큼? 거리? 올 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지금 보면 속력이 뭐야? 속력이 뭘로 돼 있죠? 미터로 돼 있죠? 근데 거리는 뭘로 돼 있어? 킬로미터로 돼 있죠? 얘는 7.5x가 아니라 7,500-x입니다. 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너네가 여기 설정한 이 x는 미터입니다. 다 분 미터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여기 쓸 수 있는 건 7,500-x라고 쓰는 거예요.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 이 둘을 합쳐서 총 몇 분 안에 도착해야 돼? 1시간 반. 그렇지. 70분. 70분 안에 도착 와야 되는 거죠. 1시간 10분이니까. 그리고 얘는 분속에 관한 거잖아요. 분속에 관련된 거잖아요. 분으로 표현해야죠. 됐니?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됐니? 그럼 뭐 해줘야 돼? 360. 통분하면 얼마? 360. 360으로 양변 곱해줘야겠네요. 얼마? 4x 플러스 3에 7,500 마이너스 x에 360 곱하기 7. (2만 5천) 비기예요. 분배해주면 4x 플러스 22만 5천인가요? 마이너스 3x는 25만 2,500 이렇게 될 거고요. 둘이 계산하면 얼마? x 될 거고 얘로 넘겨서 계산하면 얼마죠? 2,700이겠네요. 됐니? 그럼 x가 2,700이라는 건 갈 때 걸린 미터는 2,700m라는 소리예요. 근데 도서관까지 우리가 집에서 도서관까지 갈 때 걸린 시간이 누구야? 얘 아니야 얘? 그지? 여기다 뭘 넣어야 돼? 2,700을 넣어야겠죠. 몇 분 걸린 거야? 30분 걸린 거예요. 다음 86번. 주영이가 집에서 공원까지 6km로 뛰어간 면 시속 15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 30분이 더 걸린다고 했을 때 이때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서 주혁이가 6km로 갔을 때, 주혁이가 15km로 갔을 때 이제 각각의 걸린 시간이 다르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때 걸린 시간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거속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거속시를 또 이용하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니까 이 거리를 만약에 내가 x라고 둔다고 하면 시간은 어떻게 하면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주혁이가 6km로 공원에서 집에서 공원까지 간 시간은 6분의 x입니다.
맞지? 그리고 자전거로 간 시간은 15분의 x겠죠? 거리는 똑같을 거니까. 근데 그때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이 걸렸다는 소리야? 누가 더 많이 걸렸다는 소리야? 누가 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소리야? 아니, 둘 다 주역이에요. 예, 둘 다 주역인데, 뭐 실험하고 싶었나 봐. 한 번 6km로 가고, 한 번 자전거로 갔대. 뛰어가고 자전거로 갔대. 야, 그럼 당연히 자전거가 더 빠른 거 아니야? 너네 속력만 봐도 자전거가 더 빠른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더 빨리 도착한 거겠지. 얘가 30분 더 느린 거겠지. 그럼 둘을 비교했을 때 6분의 x라는 시간과 15분의 x라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느린 거라며. 그럼 내가 둘을 같게 만들어주려면 빠른 녀석한테 몇 분을 더해주면 돼? 30분을 더해주면 되는데 중요한 거. 시속이죠? 시속이죠? 시간에 관련된 거잖아. 그럼 얘는 분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시간으로 써야 돼요. 뭐라 써야 돼? 60분의 30이니까 2분의 1 시간이라고 써야 돼요. 됐니? 통분해야지 뭐 어떡해. 뭘로 통분할래? 30? 그래. 5x는 2x 플러스 15가 되면서 넘기면 3x는 15가 되면서 x는 5. 따라서 몇 킬로? 5킬로. 다음 87번. 자, 현정이가 영준이가 동시에 학교 출발해서 영화관으로 가는데 현정이는 분속 40m로 갔고 영준이는 분속 70m로 걸었더니 현정이는 상영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고 영준이는 상영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다. 이때 학교에서 영화관까지의 거리. 학교에서 영화관까지의 거리가 궁금하네. 그럼 우리 학교에서부터 영화관까지 거리를 뭐 x라고 하면 더 볼까요? x라고 하면 더 보자고. 근데 잘 봐. 문제 좀 읽어보면 현정이는 5분 전, 영화 시작 5분 전에 도착했고 영준이는 영화 시작 20분 전에 도착했어요. 누가 더 빨리 도착한 거야? 그렇죠. 영준이가 더 빨리 도착한 거죠. 그럼 얘네 둘의 시간 차이는 몇 분이야? 그렇죠. 15분. 15분 차이가 났고 누가 더 빨리 도착했다고? 그렇죠. 영준이가 15분 뭐 했다? 일찍 도착했다. 영준이가 15분 더 소모한 시간으로 따지면 영준이가 15분 더 뭐 한 거야? 소모한 시간으로 따지면? 많이 걸었다? 아니죠. 시간으로 따지면 영준이가 15분 더 빨리 왔다라는 건 영준이가 더 빨랐다는 소리 아닌가요? 그죠? 영준이가 15분 더 뭐 빨랐다는 소리잖아. 누구보다? 현정이? 현정이보다 영준이가 더 빨랐다는 소리죠. 15분 더. 이걸 좀 생각을 하고 문제를 좀 풀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거속시를 또 써주면 시간에 관련된 걸 써볼 수 있어요. 왜? 문제 힌트 시간으로 줬잖아. 문제를 풀라고 봤더니 뭐 시간에 관련된 걸 줬잖아. 그럼 시간에 관련되게 좀 쓸 거고 현정이가 학교에서 영화관까지 간 시간을 구해봅시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고요. 현정이는 x미터 속력으로 40m 속력으로 x만큼 갔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 걸린 거고 영준이는 70m의 속력으로 x만큼 간 겁니다. 이게 영준이의 시간과 현정이의 시간이에요.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빨랐어? 영준이가 더 빨랐잖아요. 얘가 더 적은 거겠죠? 몇 분 더 적은 거야? 15분 더 적은 거예요. 영준이가 15분 더 적은 거야. 그럼 얘네들 같게 만들어주려면 영준이한테 뭐 해주면 돼? 15분 더 주면 되겠죠. 됐니? 양변에 뭐 곱해? 280인가요? 그럼 얼마? 7x는 4x가 되고 280이니까 28 곱해봐. 420? 넘기면 3x는 420이 되면서 x는 140인가요? x가 140인가요? 그럼 따라서? 저 280이니까 4200이죠? 4200이죠? 그래서 얼마? 1400m가 되겠네요. 다음 88번. 대표 문제네요. 89번으로 해줄게. 봅시다. 자, 지아는 3시 30분에 집에서 출발했대. 그래서 분속 40m로 공원을 걸어갔고요. 어머니는 3시 40분에 집에서 출발해서 자전거를 타고 분속 120m로 지아를 따라간대. 지아가 어머니와 만나는 시간을 구하세요. 그럼 뭐 둘 다 이제 어머니랑 지아랑 똑같이 뭐 집에서 뭐 공원을 갈 건가 봐. 집에서 공원을 갈 건데
지아랑 엄마랑 몇 분 차이로 출발을 했죠? 그렇죠. 20분. 그러니까 지아가 출발한 지 엄마는 20분 뒤에 출발한 겁니다. 지아 출발하고 20분 뒤에 엄마가 출발한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각각의 얘네 시간을 한번 따져보면 지아랑 어머니의 시간을 따져봤을 때 내가 어머니의 시간을 X분 걸렸다라고 하면 지아는 몇 분 걸렸다고 할 수 있어? 그렇지. X 플러스 20인 겁니다. 왜? 어머니가 10분 걸었으면 지아는 이미 20분 전에 출발했으니까 지아는 총 30분이 걸린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됐나? 그럼 지아랑 엄마가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아랑 엄마가 만난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둘이 만났어. 엄마가 따라잡았다. 그래서 따라잡은 거죠. 근데 그럼 둘이 뭐가 같아? 거리죠. 거리 같은 거죠. 왜? 어찌됐든 간에 집에서 공원까지 동시에 출발한 거야. 지하 동시에 출발하고 지하는 천천히 가는데 엄마는 이렇게 쭉 빨리 가서 여기서 딱 만난 거지. 그럼 둘의 거리는 어떤 거야? 같은 거예요. 둘의 거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속시를 쓸 때 뭘 가지고 써야 되냐면 둘의 거리가 같다라고 쓸 겁니다. 됐어? 그럼 지하는 거리를 구하려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지하는 40m의 속력으로 x 플러스 20만큼 걸었고요. 어머니는 120m의 속력으로 x만큼 자전거를 타고 갔죠. 이 거리가 서로 똑같은 거죠. 그럼 계산하면 40x 플러스 800은 120x가 될 거고요. 아이고. 120x가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80x는 얘로 넘기면 얼마? 마이너스 800이 되면서 x값이 얼마가 되는 거죠? 10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어머니는 몇 분? 10분. 지아는 총 30분. 그럼 지아랑 엄마가 만날 때 그 시간이 언제죠? 3시 50분이 되는 거죠. 다음은 89번. 끝났고 90번인가요? 90번. 자, 이 방금 내가 풀었던 내용 가지고 풀면 여기 파트는 거의 다 끝나거든요. 건우랑 도현이가 이제 동시에 출발 안 하고 10분 후에 건우가 따라간대, 도현이를. 근데 도현이는 매분 90분의 속력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건우는 150의 속력으로 뛰어서 간대요. 그랬을 때 도현이랑 건우가 만났는데 도현이가 걸은 거리가 궁금하네요. 마찬가지입니다. 도현이가 10분 먼저 출발하는 거죠. 그럼 내가 건우의 시간을 X분이라고 하면 도현이는 몇 분 간 거야? 그렇지. X 플러스 10분 간 겁니다. 그래서 건우와 도현이가 만났다라는 건 마찬가지로 뭐가 같은 거야? 거리. 그렇지. 거리가 같은 겁니다. 얘네들이 그 움직인 거리가 같은 거예요. 그럼 거속시는 이렇게 쓰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도현이는 몇 분? 몇 미터? 90m의 속력으로 x 플러스 10분만큼 간 거고요. 건우는 150의 속력으로 x분만큼 갔으니 얘네들이 같은 거죠. 거리가 서로 똑같은 거니까. 분배해주면 9x 플러스 90은 150x가 900인가요? 900이 되고 150x가 되고 넘기면 얼마죠? 마이너스 41x. 마이너스 60x는 넘기면 마이너스 900이 되면서 x가 얼마야? 15. 그치, 15. 따라서 도현이 25분, 건우는 10분 간 거네요. 그럼 도현이가 걸은 거리가 궁금하잖아. 도현이가 걸은 거리가 궁금하잖아. 그럼 얘 거리 구하는 거 얘 아니야? 그죠? 이 거리 구하는 거.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돼? 15 집어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25 곱하기 90이 되겠네요. 얼마죠? 2250m가 되겠네요. 다음 92번. 자, 3km 떨어진 두 지점에 A, B가 있다. A는 분속 70, B는 분속 50. 각각의 위치에서 상대방을 향해 동시에 출발했대. 이번에는 같은 곳을 향해 간 게 아니라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이 얘네 둘의 거리가 얼마래? 3km래.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마주보고 둘이 이제 마주보고 이렇게 뛸 겁니다. 근데 A의 속력은 분속 70m고 B의 속력은 분속 50m로 이렇게 뛰겠다라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얘네들이 몇 분 후에 만나냐? 몇 분 후에 만나냐? 그럼 얘네 둘이 같은 건 또 뭐야?
A, B의 같은 건 뭘까? 거리. 거리? 시간. 시간? 확실히 얘기해봐. 거리는 동시에 땅 출발했는데 얘는 50m의 속력으로 가고 얘는 70m의 속력으로 가는데 똑같겠어? 다르죠? 뭐가 같을까? 시간. 시간이 같은 거죠. 둘이 동시에 출발해서 만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만나는 시간 서로 똑같은 거야. 우린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A가 움직인 거리를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가 더 빠르니까 뭐 이만큼 더 갔겠지. 그지? 둘이 만난다고 했으면 A가 더 빠르니까 이만큼 더 갔겠죠. 그럼 내가 여기서 A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면 B가 움직인 거리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3 마이너스. 3000 마이너스. 그렇죠. 왜? 분속이 미터로 표현돼 있죠. 그죠? 근데 쟤는 뭐로 돼 있어? 킬로미터로 돼 있으니까 이걸 뭘로 바꿔주는 거야? 미터로 바꿔줘야죠. 그럼 얘는 뭐라 써야 돼? 3000 마이너스 X라고 쓰는 거예요. 됐어? 그랬을 때 얘네 둘의 뭐가 같다고? 얘네 둘의 뭐가 같다고? 시간이 같은 거야. 그럼 따라서 A가 움직인 시간과 B가 움직인 시간이 서로 어떤 거야? 같은 거죠. 그럼 A가 움직인 시간은 뭐라 써야 되냐면 속력분의 거리죠. 70분의 X미터. 는 얘가 움직인 시간이 50m죠. 분속. 근데 그 움직인 거리는 3000 마이너스 X라고 쓰는 거죠. 이거 풀어달라는 거예요. 양면 뭐 곱해야죠? 통분하려면? 350. 350. 350 곱하면 5X. 350 곱하면 7에 30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분배해주면 5X는 21000 마이너스 7X. 넘기면 12X는 21000이 되고 따라서 X는 얼마가 되죠? 5. 아닌데? 얼마가 돼요? 답 아니. 답이 아니야? 답 아닌데 아닌데. 20번. 답이 근데 저거. 난 X 구하는 게 아닌데? X는 거리인데? 우린 분 구할 건데요. X가 얼마야? 뭐 안 되면 12분의 21000 해봐. 어떻게 되죠? 약분해. 뭘로 할래? 3? 4분의 7인가? 네. 그 다음에 그러면 4분의 7000이잖아. 약분해봐. 될 것 같은데? 1750. 1750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그죠? 1750m죠. 그럼 따라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난다고 했으면은 그냥 1750을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00 지우고요. 00 지우고 7이랑 175 약분하면 25분이네. 다음 93번. 자, 현우의 집과 지윤이의 집 사이의 거리는 1.8km다. 현우는 분속 80m로, 지윤이는 분속 70m로 각자의 집에서 상대방이 집을 향해 동시에 출발했대. 마찬가지네요. 뭐 여기 현우네 집이 있고 뭐 지윤이네 집이 있는데 이 거리를 뭐라고 써야 될까? 바로 뭐라 써야 돼? 1.8. 그쵸. 근데 좀 어느 정도 느낌이 오면 분속이 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킬로미터를 뭘로 바꿔줘야 돼? 미터로 좀 바꿔줍시다. 그랬을 때 현우는 몇 번? 현우는 80m로, 지윤이는 70m로 이렇게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X분 후에 서로 만난대. X분 후에.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만난다라고 했을 때 같은 건 뭐야? 시간이 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X분 후에 같은 거라니까 분을 X로 놨거든? 그럼 뭐라 써야 되냐면 뭐 거속시 이렇게 써버리잖아? 그럼 시간을 지금 X로 놨다는 소리예요. 이해되니? 시간을 X로 놨다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아까는 내가 시간이 서로 같은 거라고도 썼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 잘 봐. 그럼 얘네 둘이 여기서 만났다. 그럼 현우가 움직인 거리가 이거고 지윤이가 움직인 거리가 이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얘네 둘이 움직인 거리를 합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그렇지, 1800m 나와줘야 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거리를 구할 겁니다. 현우가 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둘의 시간은 얼마야?
현우가 움직인 시간 몇 분? 몇 시간만. X 내가 아까 봤잖아. 시간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럼 얘가 움직인 시간도 X분. 얘가 움직인 시간도 X분. 따라서 현우가 움직인 거리는 뭐라 써야 되냐면 80X 아니겠어? 거기다 더하기 지윤이가 움직인 거리인 70X를 더하면 총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800m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둘이 더하면 150X가 1800m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X는 12가 되겠네요. 몇 분? 12분. 따라서 그 지점까지 거리가 궁금하다고 하네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현우가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니까 80 곱하기 12 하면 되겠네요. 얼마? 960m겠죠. 다음 94번. 94번 맞지? 자, 근데 이 문제는 다 이제 이렇게 풀면 돼. 자, 둘레의 길이가 1200m인 트랙의 같은 지점에서 민석이랑 세아가 서 있다. 민석이가 분속 60m를 걷기 시작한 뒤 5분 후 세아가 반대 방향으로 분속 40m를 걷는데, 요런 동그라미 요런 학교 뭐 트랙이 있대요. 너네 달리기 트랙 있잖아, 그지?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동시에 출발을 할 거래. 근데 민석이가 일로 출발할 거래. 민석이가 출발할 거고 60m의 속력으로. 세아는 일로 출발할 겁니다. 40m의 속력으로. 근데 민석이가 출발한 뒤 몇 분 뒤에? 5분 뒤에 세아가 출발할 거래요. 그럼 분명히 민석이가 더 빠르고 더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어디서 만나겠어? 한 이쯤? 이쯤에서 만난다고 봐야 되나? 그럼 민석이가 이만큼 갔고요. 세아는 5분 뒤에 출발해서 요만큼 움직인 거겠죠, 요만큼. 그럼 얘네 둘의 움직인 거리를 합하면 이 트랙의 길이가 나와줬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됐나? 근데 이 트랙이 지금 1200m네요. 따라서 우린 거속시를 쓸 때 뭘 쓸 거냐면 뭐에 관련된 거? 거리에 관련된 거 써야죠. 자, 민석이는 60m 속력으로 몇 분만큼 움직였을까? 라고 했을 때 이때 얘네 둘의 시간을 구해봅시다. 민석이가요 X분 움직였으면 세아는 몇 분 움직인 거야? 1200 마이너스 X? 아니 왜 분만 따질 겁니다. 그럼 반대로 세아가 X분 움직였으면 민석이는 몇 분 움직인 거야? 일단 문제 읽고 있는 거 맞지? 네. 세아가 X분 움직였으면 민석이는 몇 분 움직였어? 5X? 아니 왜? 일단 민석이랑 세아 중에 누가 더 먼저 출발했어? 민석이가 먼저 출발했잖아. X 마이너스 세아는 5분 뒤에 출발한 거 아니야? 근데 민석이가 만약에 그럼 세아가 1분 됐으면 민석이는 몇 분 움직인 거야? 6분 된 거 아니야? 그럼 민석이는 뭐라 써야 돼? X 플러스 5. 그래, 이렇게 써야죠. 되니? 그럼 우리는 민석이가 움직인 거리를 뭐라 써야 되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세아가 움직인 거리를 속력 곱하기 시간. 이 둘이 움직인 거리를 합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1200m의 트랙의 길이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분배하면 60x 플러스 300 플러스 40x는 1200m가 되는 거고요. 이때 60 더하기 40이니까 100x는 넘기면 900이 되면서 x는 얼마?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세아가 몇 분 뒤 민석이를 만나는 거야? 세아가 출발한 지 몇 분 뒤? 4분 뒤? 아닌데. 아니죠. 세아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죠. 세아는 몇 분 걸었어? 세아를 x로 놨으니까 세아는 9분 뒤에 민석이를 만나는 거죠. 다음 97번 95번이구나 95번. 자 봅시다. 자, 둘레의 길이가 900m인 트랙을 같은 지점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해서 이번에는 방향이 어때? 방향이 같대요. 요런 트랙이 있는데 여기서 동시에 출발할 건데 A, B라는 사람이 있대. 근데 둘 다 이쪽으로 출발할 거래. 이번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일단 같이 출발하니까 그냥 만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다른 속력으로 뛸 건데 처음 사람이 한 사람이 150m로 달리고요.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얘가 90m로 달리나 봐. 근데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다시 한번 만나게 되는 때가 언제 처음으로 만나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
근데 얘네들의 속력이 다르다 보니까 얘가 150m로 먼저 쭉 출발하면 얘는 90m로 요만큼 출발하겠지. 그지? 그럼 점점 격차가 어떻게 돼? 벌어져요. 그럼 얘가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걸 했을 때는요. 얘가 한 바퀴 돌 때 만날 수 있을까? 아니요. 안 됩니다. 얘가 지금 한 바퀴 150m의 속력으로 한 바퀴 도는 동안 얘가 한 바퀴 도는 동안 얘는 아직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럼 만나려면 얘들아 만나려면 결론적으로 만나려면 이 A라는 녀석이 B를 뭐 할 때 만나는 거야? 추월할 때 만나는 거죠. 몇 바퀴 돈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돈다고 가정했을 때 얘가 다시 얘를 만날 때는 얘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얘를 다시 추월할 때 만나는 겁니다. 이 트랙이 총 몇 미터라고? 900m입니다. 무슨 말인지 했어? 이 트랙이 총 900m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A라는 녀석이 B라는 녀석을 다시 만날 때는요. B가 만약에 X만큼 뛰었다라고 해봅시다. X미터만큼. B가 얼만큼 뛰었는지 모르니까 B가 X미터만큼 뛰었어. 그럼 얘네 둘이 만날 때 있잖아. 얘네 둘이 만날 때 둘이 서로 딱 만났어. 예를 들면 여기서 만났어. 여기서 딱 만났어. 그래 여기서 만났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만났어. 그럼 분명히 B라는 녀석은 여기 딱 있을 거고요. A라는 녀석은 분명히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만난 걸 거라고. 이해되니? 근데 여기서 B가 움직인 거리를 내가 뭘로 둔 거야? 900 마이너스 X? 아니죠. B 자체를 X미터만큼 갔다고 한 거야. 그럼 너네 여기서 얘가 움직인 거리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900 플러스 X. 그렇지. 900 플러스 X라 쓰는 거지. 왜? 이미 한 바퀴 돌고 왔으니까. 이미 한 바퀴 이 트랙에 900m인 트랙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B가 움직인 X만큼 한 번 또 갔으니까 900 플러스 X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나? 이 각각의 움직인 거리입니다. 이해됐니?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 둘이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같은 건 또 뭐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거속실을 이용할 수 있겠죠. 거속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됐니? 그럼 여기서 뭐 둘이 만날 때, 즉 둘의 시간이 서로 같은 거겠죠? 둘이 딱 서로 다시 만날 때 시간은 같은 거니까 그럼 속력분의 거리를 써야죠. 그럼 A가 움직인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900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얘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 B가 움직인 속력이 얼마? 90. 거리가 얼마? X.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거겠죠. 이해됐나? 이거 계산해야 돼요. 뭘로 할래? 450인가? 450 통분하면 3에 9000 플러스 900 플러스 X는 얼마로 해야 돼? 450이면 5X. 따라서 얘네들 계산하면 2700 플러스 3X는 5X가 되고 이때 이 3X 이쪽으로 넘겨볼까? 그거 얼마야? 그렇지. 2700은 2X가 되면서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1350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몇 분 후에 만나는지 궁금한 거잖아. 그럼 뭐 얘를 여기다 넣어버릴까요? 그러면 얘를 풀면 90분에 1350이고 00 지우고 약분하면 15분 뒤에. 이해되니? 다음 97번. 자, 내가 이거 기차 문제는 특별하다고 했어. 기차 문제는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거속실을 이용할 때 뭐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움직인 거리를 찾을 건데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건 시속 180km로 달리는 기차의 길이가 400m인 터널. 기차가 길이가 4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0초가 걸렸다. 이 기차의 길이가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기차의 길이가 궁금하니까 기차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우리가 이 터널을 완벽히 통과한다라는 건 분명 이 터널의 꼬리칸까지 이 기차의 꼬리칸까지 통과를 해야 완벽히 통과한 거라고. 그죠? 근데 이 기차의 길이가 얼마냐면 400m였거든. 되니?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뒀기 때문에 이 기차가 움직인 총 이동거리를 뭐라고 줄 수 있냐면 터널의 길이 더하기 기차의 길이만큼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기차의 속력이 얼마냐면 얼마? 180km인가요? 180km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통과하는데 몇 초가 걸렸대? 몇 초가 걸렸대? 그치. 시간은 10초가 걸린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단위가 다 달라요. 얘 뭐야? 미터야. 얘 뭐야? 얘 뭐야? 초야. 다 다릅니다. 얘는 시속이고요. 얘는 초입니다. 얘는 미터예요. 단위가 다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은요, 초에 좀 집중을 해주는 게 좋긴 해요. 그래서 보통 초속으로 좀 맞춰줍시다. 왜? 어차피 미터는 상관없고요. 상관없어요. 얘는 초속으로만 좀 구해주면 돼. 그럼 초속 몇 미터야? 초속 몇 미터인지 맞춰봅시다. 일단 얘 180km잖아요. 그죠? 미터로 좀 바꿔줘야 되잖아. 그럼 초속이면 1시간에 몇 초죠? 18만? 1시간에 몇 초지? 1시간에 100. 그럼 이렇게 다시 1시간에 몇 분이야? 36분. 1시간에 60분 아니야? 1시간에 60분이고 60분은 1분은 몇 초야? 그렇죠. 3600초죠. 3600초. 1시간 3600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럼 여기서 얘를 미터로 바꾸면 1800, 공 두 개 이렇게 세 개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뭘로 나누는 거야? 3600으로 나눠버리면 되죠. 공 두 개 지우고 얘를 36으로 나눠버리면 초속 몇 미터인 거죠? 5 아니야? 초속? 5.5. 초속 몇 미터? 5m. 초속 뭐라고? 50미터 아니야? 공 두 개 이렇게 지우고 공 두 개 지우면 36분에 1800이니까 초속 50m입니다. 됐어? 그럼 얘는 이제 초속 50m로 바뀐 거예요. 그럼 따라서 이 1800km를 뭘로 바꾼 거냐면 초속 50m로 바꾼 거고요. 그럼 이제 속력에 관한 거 다 단위 맞춰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기차의 길이죠? 그럼 뭘 쓸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거속식 똑같이 쓰면 돼요. 거리는 뭐 곱하기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따라 이동 거리가 지금 얼마라고? 400 플러스 x는 속력 곱하기 시간. 초속 곱하기 초. 얼마야? 400 플러스 x는 500이 돼야 되니까 기차의 길이는 100m가 되는 거죠. 다음 100번. 98번. 특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차의 길이를 x로 두는 문제는 특이하다고 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998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가 700m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700m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몇 초? 30초가 걸렸고요. 기차의 길이, 이 터널이 1300m인 터널을 통과하는데 몇 초가 걸렸대? 50초가 걸렸대. 자, 그럼 이 두 개의 경우에서 서로 같은 건 뭐야?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기차가 그럼 이렇게 완벽히 통과했어요. 그죠? 완벽히 통과했고요. 그럼 각각 이동거리가 서로 다르겠죠? 얘 이동거리 얼마야? 내가 기차의 길이를 x라고 둔다면 이동거리 뭐라 써야 돼? 기차의 이동거리. 얘들아 여기서 출발해서 통과했어. 이만큼. 이동거리 얼마야? 700 플러스 x. 그렇지. 700 플러스 x지. 여기서 이 녀석의 이동거리를 뭐라 써야 돼? 700 플러스 x. 왜 700이야? 터널이 다른데. 300 플러스 x. 그렇지. 1300 플러스 x죠. 그러면 여기서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게 뭐냐고. x. 아, 아니, 그렇죠. 같은 건 기차의 길이도 같을 거고 또 시간. 아, 거리. 아, 거리. 문제에 나와 있는데. 그렇죠. 속력이 서로 같은 거죠. 둘이 속력이 같은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서 뭘 쓸 거냐면 똑같이 거속시를 쓸 거예요. 거속시를 쓸 거고 시간이 서로 같은 겁니다. 속력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동거리가 700 플러스 x고 속력이 30초고요. 그죠? 이때 이동거리가 1300 플러스 x고 이때 이때 시간이 50초야. 근데 얘네들의 속력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기차의 속력을 쓸 수 있는 건 30분에 700 플러스 x고 이 기차면 뭐야? 50분에 1300 플러스 x 아니야? 50초분에? 그럼 얘들이 어떻다고 속력인가? 같은 거죠. 얘들 같다고 놓고 풀면 돼요. 이해되니? 1000 그 기체의 길이 1000. 자, 이건 뭐 소금물 문제잖아요. 얘들아, 소금물 문제는 다 어떻게 한다고? 비커 그려야 돼요. 소금물 문제는 다 비커 그려야 돼. 여기가 뭐?
240g의 소금물에 X%의 농도고요. 거기다가 뭘 넣었대? 물 넣었대. 몇 그램? 60g의 물을 이렇게 넣었대요. 그럼 새로 만든 이 비커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때 이 물의 양이 얼마야 그럼? 새로 만든 이 비커의 물의 양이 얼마죠? 300이죠. 그때 얘가 몇 프로가 됐대? 12%의 소금물이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게 뭐야? 뭐 찾으러 간다고? 소금의 양. 그렇지, 빈자리 찾으러 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랑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서로 어때? 같겠죠. 왜? 소금의 양은 건든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얘 소금의 양 구할 때 어떻게 구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같은 거겠죠. 약분하면 얼마야? 36. 따라서 얘네도 약분 시켜버려야겠네요. 뭘로 할래? 20으로 합시다. 그럼 얼마야? 5랑 10인가요? 20으로 하면? 그죠? 그럼 따라서 5분의 12x가 36이 되게 하는 x값이 얼마냐 이거죠. 양변에 뭐 곱해? 양변에 뭘 곱해야 돼? x 구하려면 12분의 5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12분의 5 곱하면 얼마? 36 곱하기 12분의 5 얼마? 15g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15%죠? 프로? 1번이요. 1001번이야? 네. 자 봅시다. 1001번 마찬가지입니다. 소금물 문제는 항상 비커를 좀 그려주세요. 비커 그렸을 때 420g의 소금물이 몇 퍼센트? 8%의 농도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물을 증발시킨다라고 했으면 물을 뭐 한 거야? 뺀 거죠. 물을 이렇게 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뭔가 이 물을 증발시키고 난 새로운 뭔가 비커가 있겠지. 그럼 여기서 몇 그램의 물을 증발시켜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물의 그램 수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X라고 둬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새로 만든 이 물의 양은 얼마야? 420 빼기 420-X가 되는 거고 이때 몇 프로가 된다고? 14%가 되는 거죠. 그럼 잘 봐.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이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킨다고 해서 소금의 양이 변화가 있을까? 없어요. 물을 증발시킨다라고 했을 때 소금의 양은 변화가 없습니다. 얘를 뭐 버리지 않는 이상은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럼 결국엔 여기서의 소금의 양과 여기서의 소금의 양이 어때? 같은 거죠. 그럼 따라서 소금의 양 구하는 거 100분의 8 곱하기 420은 100분의 14 곱하기 420 마이너스 x랑 어떤 거야? 같은 거겠죠. 양변에 뭐 100 곱해서 이 100 좀 지워줘도 됩니다. 그래서 8 곱하기 420 얼마? 3360인가요? 은 14 곱하기 42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네요. 얘들이 곱하고 얘 분배해줘야겠죠? 그럼 14 곱하기 42 하면 얼마? 420 아니에요. 420. 14 곱하기 420. 해봐 빨리. 500 5880 마이너스 14x 이렇게 되나요? 얘 넘기면 계산해야죠. 또 마이너스 2220은 10 마이너스 14x 이렇게 되겠네요. 맞니? 아닌 것 같은데? 2520 아니야? 5,880 맞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누굴 그 밑에 계산한 거? 밑에 계산을 못. 이거 맞잖아. 2520 아니야? 그렇지. 2520입니다. 양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우고 14로 얘를 나눠버려야겠죠. 나옵시다. 갑자기 왜 2,500? 갑자기 왜 2,520이 됐어? 아니 저게 수 얘를 1로 넘겼잖아요. 3,300 그 얘 얼마라고 했어? 5,000 얼마라고? 5880 마이너스 14x가 3360이잖아. 얘 이항시켜야죠. 마이너스 2520에 마이너스 14x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14로 나눠줘야죠. 나눠질 것 같은데요? 얼마죠? 18. 180 아니야? 180이 쌤 얘가 욕하고 싶은 거 아니야? 180 맞아. 180 맞아. 180이잖아. 그지? 증발은 180g 한 거죠. 1002번.
꺼줄게. 15%의 소금을 뭐가 있다고? 400g 있다. 여기서 몇 g의 소금을 더 넣으면 이번에 뭘 넣는데? 소금을 넣는데. 자, 마찬가지로 비커에 400g이고요. 15%의 소금물이고요. 여기다 이번엔 뭘 넣냐면 소금을 넣을 건데 몇 g의 소금을 더 넣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 이 소금의 양을 뭐라 두는 거야? X라고 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새로 만든 비커 안에는 분명히 물의 양은 얼마가 되겠죠? 물의 양은 어떻게 되지? 얘들아 여기 소금도 그램입니다. 뭔가를 그램을 넣었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무게는 증가해. 몇 g만큼? Xg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몇 프로의 소금물? 20%의 소금물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이제 얘는 좀 편한 게 뭐냐면 이미 여기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잖아요. 얼마야? 60g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는. 그럼 여기다 60g에서 소금의 Xg을 더 넣었다는 소리는 여기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야? 60 플러스 Xg이 돼야 되는 거죠. 됐어? 그럼 우리 얘네들 가지고 얘를 구해야 돼.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소금의 양, 즉 60 플러스 Xg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100분의 20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해서 나온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얘를 분배해주면 결론적으로 얘가 나와줘야 된다는 소리거든. 소금의 양 구하는 거. 그럼 얘는 약분하면 얼마? 5분의 1인가요? 5분의 1 분배합시다. 그러면 좌변은 60 플러스 X가 될 거고 우변은 5분의 1 곱하면 얼마? 5분의 1 곱하면 얼마냐고? 분배. 400 곱하기 5분의 1. 80 플러스 5분의 1 X가 될 거고 이때 얘 1로 넘깁시다. 얼마야? 대답 안 할 거야? 얼마야? 5분의 1 넘겨. 5분의 4? 그래 5분의 4. 5분의 4 X는 1로 넘기면 얼마? 1로 넘기면? 60 넘기면 20. 따라서 X가 얼마 와야 돼? 25. 양분 4분의 5 곱하면 25죠. 그렇죠. 25. 다음. 20에서 4분의 5 곱하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4분의 5. 양분의 4분의 5로 곱하면 되죠. 다음. 선 3번. 자, 20%의 소금물 300g에서 맛소 씁시다. 자, 계속 써야 돼. 20%의 소금물 몇 그램? 300g에서 마이너스 75g의 뭐를 증발시켰대? 물을 증발시켰대. 그 다음에 다시 소금을 넣었다고 하죠. 그랬을 때 몇 프로의 소금물이 돼야 된대? 40%의 소금물이 돼야 된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건 뭐야? 소금의 양을 몰라요. 그래서 소금의 양을 뭐 Xg이라고 하면 더 보는 거지. 그럼 소금의 양을 Xg이라고 더 쓸 때 그럼 여기 나오는 이 결과적인 이 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300-75g 얼마? 300-75g 증발시켰다고 했잖아. 증발시키니까 225g의 소금을 넣었잖아. Xg 얼마? 225 더하기 총 Xg이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랬을 때 여기는 얘랑 어떨까? 라고 하면 틀리죠. 왜? 소금을 더 넣었는데 왜 같겠어? 근데 우린 여기를 구할 수 있다고. 소금의 양 구해봅시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얼마? 60. 그치 60g. 여기 이미 60g이 들어있어. 거기다 몇 g을 추가시켰다고? 그럼 여긴 60 플러스 Xg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소금의 양을 구하는 식을 쓸 수 있겠죠. 소금의 양 어떻게 구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했을 때 소금의 양이 나오는데 그 소금의 양이 60 플러스 X라는 소리니까. 그럼 얘는 약분시키면 얼마가 돼? 5분의 2 되겠죠? 그럼 5분의 1을 분배할 겁니다. 5분의 1 분배해봐. 얘 분배하면 얼마 남죠? 45? 45 곱하기 2는? 90 플러스 5분의 2는 60 플러스 X가 되고 여기 X가 들었어. X가 되고 얘 1로 넘기겠습니다. 얘 1로 넘기고 그럼 얘 넘기면 얼마?
30은 얘 1로 넘기면 5분의 3? 그렇지 5분의 3x가 되고 따라서 x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50g 되는 거지.